시대가 이 친북 종북의 시대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은 386 때 민주화 운동한다 하는 줄 알고 최루탄 맞아가며 그리고 잡혀가며 경찰에 얻어터지며 학교를 다 포기하며 또 노동자 농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때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왔던 전대엽 한 총련은 주사파, 그야말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 친북 세력의 남측 일종의 전위대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통진당이 과거에 민노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지 않고 노동자 운동하는 PD 세력까지 많이 섞여 있었는데, 그 통진당이 어느덧 조금씩 이제 친북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부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노회찬 세력들은 밖으로 이렇게 추방되고 통진당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석기가 저 당의 주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석기의 통진당이 그야말로 친북적인 정당이다 하는 부분 때문에 오랜 국정원 등의 수사로 지금 저 당이, 이석기 등이 구속되고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된 다음에 저 당은 민중당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지난 총선 때는 한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무소속으로 되어서 민중당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원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진보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새롭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 앞에 나서 있는 진보당이라는 대중정당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그 밑바닥에 이렇게 휩쓸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보면 그 미 대사관 관저담을 뛰어넘어간 대진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이 친북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옛날에는 통진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서는 이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져서 대학생 조직, 또 사회운동 조직, 또 일선에 내세운 공식적인 민중당, 진보당 조직 등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다 모여서 세력을 과시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도해 드린 것처럼 그때 이 경복궁 옆에서 이 피아노를 몇백 대를 가져다가 연주하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얘들이 또 토요일 날 세를 과시했습니다. 오후 2시에요. 광화문 앞에서 이석기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오후 7시 넘었어요. 서초구 헌능로에서 이석기를 8.15에, 그러니까 다음 달 8월 15일 특별 사면하라고 이제 그 사면을 촉구하는 자신들의 그 대규모 집회를 이 색다른 방법으로 열었는데요. 이 헌능로라고, 그 서초구 헌능로면 국정원 가는 그 지역, 세곡동, 내곡동 가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딴 도로보다 조금 길이 덜 막히죠. 그래서 그쪽을 택해 가지고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서 양방향 10개 차로 중에 2개 차로씩을, 그러니까 5개 있으면 2개씩을 이렇게 파란 깃발을 단 차량 행렬을 자기들이 쭉 차를 갖고 와서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시속 10km, 20km로 집단 서행하고 이를 피한 나머지 차량들이 이제 이들이 막고 있지 않는 도로로 몰리면서 이 정체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그때 이제 육교 위에서는, 그 헌능로 위에 육교 위에서는 대형 이석기 초상화와 또 위에서 음악을 틀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일들까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차량은 다 파란 깃발을 달고 그것까지 적었다는데요. 종북몰이 피해자 이석기 석방하라, 내라는 무죄 9년이 웬 말이냐.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바구니에 탑승시켜 위로 들어 올리는 대형 크레인차까지도 5대 동원했다는 겁니다. 크레인차 높은 그 탑 위에서
이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염곡 IC 세곡동 사거리를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지휘를 했고, 주최 측은 차량 2,500대가 참가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집회를 하기 전에 오후 6시에는 종로, 송파 등 서울 6개 지역에 흩어져서 또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천천히 가면서 이런 교통을 방해했고요. 이제 저녁에 7시 한 20분 경에는 여기 다 모여가지고 헌능로에 모여서 헌능로에서 세를 과시했다는 겁니다. 주말 저녁에 외출하려는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길이 막혀서 큰 고생을 하고 몇십 분씩 기다리고 말싸움까지 벌어지고, 또 그 근처에 이 꽃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손님들이 다 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자, 이들이 항상 뭘 한다면 북한에 배워가지고요, 뭘 갖다가 큰 규모로 거대하게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매스게임을 하든지 청중을 동원하든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또한 이번에 이 집회에서 수천 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서울 시내 길을 막으며,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우리의 새가 살아있다, 친북 종북들이 건재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에 이인영이가 지금 청문회 때 논란이 됐지만, 그도 젊었을 때 이들과 별로 노선이 다르지 않았고요. 임종석도 지금 뭐까지 그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지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이석기와 노선이 거의 유사한데 이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풀어주느냐? 너네들이 권력을 잡아서 일반 국민들 눈치 본다고 안 풀어주냐? 빨리 풀어줘라. 너네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들이 가진 불만이 이해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너네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친북 종북인데 그거 이석기 하나 풀어주면 되지, 그걸 왜 못 풀어주냐? 그걸 우리 보고 이해하란 말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꼬라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성공단을 봉쇄를 한 이유를, 자, 3년 전에 탈북한 사람 젊은이 하나가 한국에서 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니까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7월 초부터 그런 김새가 있다고 신고까지 경찰에 됐다는데요. 이 성폭행 혐의로 이미 이 수배가 돼 있는 사람이 넘어가 버려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방관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좀 심각한 게, 지금 넘어와도 넘어가도 잘 모르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삼척에서 작년에 넘어와 가지고 스스로 이 지금 어선에 타고 넘어와가 지금 한국 측을 이 말을 그런 북한의 어선 선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전에는 태안으로 중국에서 미리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탈북자가요. 그래서 군의 경계가 최근에 계속 뚫리고 있다. 넘어와도 넘어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 최근에 철책선도 없애고 그것 대신에 뭡니까? CCTV나 또 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다 체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넘어와도 전혀 모르고 있다. 자, 이 친구는 강화도에서 북한의 개성 앞에 그 한강을 넘어서 개성 앞쪽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코로나 의심되는 탈북민이 넘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제로였는데 지금 이자가 넘어와서 북한으로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개성을 봉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남측의 잘못으로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번질 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간 월북자가 악성 비루스, 즉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남측이 북한에 코로나를 옮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찮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성시를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식으로 봉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돈을 이제 잔뜩 뜯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합참은 북한이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야 지금 누군지 찾고 있다라고 하다가 어제 이제 오후에서야 지금 2017년에 넘어온 탈북자 24살 김모 씨로 추정을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는 의심자는 격리하고 있고 환자는 제로라고 이렇게 청정국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의심 환자가 월북해 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개성시를 다 봉쇄하고 특급 경보를 내렸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코로나가 이후에 확산되었다고 이제 주장하며 코로나 환자가 남측에서 넘어온 이 월북자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그야말로 잔뜩 뜯어내고 남측을 괴롭힐 구실을 확보하는데 아주 좋은 계기로 만들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중 밀무역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가 번졌다. 북한이 일찌감치 문을 닫았는데 왜 코로나가 번졌는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북중 사이에 밀무역을 해서 북한에 뭘 주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시인하게 되면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 하면서 수백 명은 격리하고 있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탈북자 때문에, 월북자 때문에 북한은 북한 잘못이 아니라 남한의 잘못으로 북한에 이런 코로나가 다 번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에 방역을 지원하고 의료 장비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너네들이 저지른 결과이니까 당연하고,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너네들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 봉쇄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뭐든 지금 한국에 얻어가는 것은 다 너네들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남측에 봐주는 척 하면서 지혜를 베푸는 모양새로 하며 받을 거는 다 받아 챙길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북의 지금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20대 탈북민이라는 이 청년이요, 헤엄을 쳐서 지금 북쪽으로 월북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월북했을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모르고 있다가 북한 보도가 나오고 8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누구라고 특정을 하며 지금 북한의 보도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강화도의 북부에서 지금 한강 하구를 건너서 이 북한의 개성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요, 안 그러면 교동도 쪽에, 강화도와 교동도가 다리가 놓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동도에서 또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이 월북 장소가 개성이었다라는 걸로 봤을 때 한강 하구를 도강을 해서 건넜다라고 봐야 되는데, 월북 전에 강화도에서 사전 답사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2017년에 탈북할 때도 수영으로 도강을 해서 강화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갔던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강화도로 수영으로 해서 넘어온 탈북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영 하나로 마음대로 넘어오고 마음대로 지금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 교동도나 강화도에서 북한과 붙어 있는 북쪽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조차도 경계가 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를 지키는 거겠어요? 그래서 탈북자가 수영해서 넘어오고 넘어갈 정도면, 그러면 그런데도 몰랐다면 도대체 군인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의미나 있는 거냐? 지키기라도 하는 거냐? 안 지키는 거냐? CCTV 갖다 놓고 군 그냥 병력이 직접 보초를 서는 초소들은 다 없애버리고 철조망도 군데군데 다 철수시켜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코스가요, 항상 군에서 시설 보강과 감시 장비를 추가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계 수준이라는 게 60만 군을 유지하면서 북하고의 접경 지역에서도 지금 보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모른다. 이런 거라면 60만 군을 왜 유지하고 40 몇 조가 되는 군 예산을 왜 유지합니까? 자, 이렇게 들락날락해도 모른다면 이거는 군이 그야말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저는 정경두가 옷을 벗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걸로 이렇게 추정된다면서 철책 밑에 배수로를 통해 탈출해 헤엄쳐 북에 넘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철책 밑에 배수로에도 철책이 원래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위로는 못 넘어가니까 밑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 철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수로 철책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로 넘어갔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자, 짧은 데는 1.3km 밖에 안 된다는데 겉으로는 강화도 통해 넘어갔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가방까지도 발견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놈은 북한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영해서 강화도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3년 살면서 하나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뭐 전문학교인가 다닌다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탈북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넘어가는 일까지 발생했고 전세 보전금도 빼고 통장까지 다 해지해서 들고 가고 지인한테 차량과 금전을 빌려서 달러로 환전까지 했고 강화 교동도의 한 사우나에서 월북을 준비한 것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개성공단이 깨진 뒤 장사가 안 돼서 탈북을 했다라고 했는데 전문대 중퇴 이유에 대해 공부하다 생각이 바뀌어서 돈을 벌게 됐다. 한국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자,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들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석연찮은 일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될 건데 경찰이 그거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뭐 했고 군은 뭐 했습니까? 정경두는 좀 집에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